두 번째 주제 우리 이수아 기자가 준비했습니다. 네, 국민의힘 소식입니다. 저희가 이 대표 소환에 좀 집중하고 있었는데 네. 새로운 소식이 좀 큰 소식이 국민의힘 쪽에서 전해졌습니다. 제목은요, 이 나경원 부위원장직 사의 출마 마음 굳혔나입니다. 이 오후 김대기 비서실장을 통해서 이 나 전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. 이 자리에 있으면서 대통령께 심려를 끼쳐드렸다라는 것이 사의 표명의 이유로 전해지고 있는데요. 이 나 전 의원은 대출 탕갑 정책 발언을 두고 대통령실과 지금까지 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이었죠. 네. 이 출산을 하면 대출 원금을 깎아준다라는 나 전 의원의 정책 제안이 그동안 윤 정부의 정책 기조와 상당한 차이가 있다라고 대통령실이 이례적으로 반박 브리핑을 한 데 이어서 이 나 부위원장이 이거는 위원회 차원에서 검토한 거지 개인의 의견이 아니다라고 반박을 하자 여기에 대해서 또 한 번 대통령실이 거짓말이다. 이 대표 선거를 나가겠다는 생각이면 부위원장은 그만둬야 한다. 해촉 얘기까지 대통령실에서 나오고 있던 와중에 본인이 먼저 자리를 내려놓은 꼴이 됐습니다. 뭐 기후 대사직은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직을 내려놓은 나 전 의원 행보가 결국 뭐 다른 것을 움켜쥐기 위해서 좀 가지고 있던 것을 놓는 거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. 일단 나 전 의원은 차기 당대표 출마 여부는 조금 더 생각해보겠다라면서 말을 흐린 상황입니다. 강재묵 기자. 나경원 전 의원과 이 대통령실이 각을 세우는 상황 이게 지난 주말부터 계속됐기 때문에 어제도 우리도 전해드렸지만 계속 맞습니다. 이어지는 상황이었어요. 그런데 갑작스럽게 사의를 표명했다. 그렇다면 결정적인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어때요? 맞습니다. 이 윤심이 작용했다 뭐 이런 분석들이 좀 나왔는데요. 이 어제 복지부 업무 보고에서 있었던 이 윤 대통령 발언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. 이 정치와 선거 영향을 받지 않고 이 국민 세금을 써야 한다는 언급이었는데요. 내용은 직접 듣고 오시겠습니다. 절대로 이런 일들은 정치나 선거나 이런 진영이나 이런 데 그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되고 우리 국민의 세금을 정말 아주 효과적으로 써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이 당권 주자로 지목되고 있는 나 전 의원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이다라는 이 해석이 있었습니다. 네. 이 대통령실로부터 이 미운 털이 박혔다라는 분석이었는데 이 오늘 사의를 표명하는 과정에서도 이 나 전 의원과 이 대통령실 의견이 엇갈리면서 삐그덕하는 모습 보이기도 했었거든요. 이 나 전 의원이 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이 대통령실이 사의를 표명한 것에 대해 이 대통령실이 사전에 들은 바가 없었다라고 또 이제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. 이 김대기 비서실장 통해서 사의사를 전했다, 이 전화로 내용을 전했다라고 말하는 이 나 전 의원의 설명과는 좀 배치되는 모습이거든요. 윤심과 이 배치되는 갈등 기류는 계속해서 확인되고 있는 중입니다. 윤 의원님, 최근에 벌어졌던 이 나경원 전 의원과 대통령실 간의 이 각을 세우는 과정들 이걸 봤을 때 사의 표명할 것이다. 어느 정도 예상은 좀 하셨나요? 아니면 갑작스러운 결정인가요? 피할 수 없는 일이다. 불가피하다. 라는 생각이 들죠. 아마 시중에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한 건 아니 대통령실 사회수석이 나서서 저렇게까지 강하게 반박을 할 일인가. 저게 이를테면 뭐 해당 부처 뭐 보건복지부도 있고 뭐 다른 부처도 있습니다만 부처와의 의견 조율이 아직 안 된 일이다. 앞으로 뭐 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해야 될 일이다 정도로 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. 네. 그런데 사회수석이 나서서 즉각 반박을 했고 더 궁금한 건 그 다음날 익명의 고위 관계자로 계속해서 하고 있는 부적절한 언행 이어지는데 그걸 방치할 수 없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어요. 이제 그 대목에서는 이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직을 더 이상 수행할 수는 없구나. 설사 더 이상 본인이 수행을 하겠다고 고집을 부려도 신뢰가 떨어져 버린 상황에서 네. 나 부위원장이 하는 얘기를 국민이 얼마나 무게를 실어주겠어요? 그런 점에서는 뭐 예상이 됐다라기보다는 이건 피할 수 없는 일이다. 피할 수 없는 일이다. 저는 궁금한 게 이렇게 되면 이제 나 부위원장은 정치적인 행보의 선택밖에 안 남았잖아요. 네. 그렇게 되면 이제 당대표에 그냥 나오느냐 이건데 그럴 경우에 기후변화 대사직을 가지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? 그렇게 된다면 기후변화 대사직도 자연스럽게
내놓는 게 다음 수순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. 이수아 기자, 지금 뭐 네. 피할 수 없는 일이다 이런 표현이 나왔는데 이 나 의원 이 사의 표명 이유에 대해서 뭐 얘기들이 좀 나온 게 있을까요? 일단 직접적으로 얘기한 건 아까 말씀드린 이 대통령께 심려를 끼쳤다 그게 답니다. 근데 앞뒤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나 전 의원의 경우에는 뭐 지금까지 있었던 일정을 모두 다 취소를 하면서 잠행을 이어가던 중이었습니다. 그런데 이 잠행 와중에도 만날 인물이 하나 있는데 다름 아닌 진윤. 그러니까 친윤계 의원 중에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철규 의원과 지난 주말부터 2번이나 만났다고 합니다. 오. 그래서 아마 이 대출금 탕감 발언 논란 속에 대통령실과 좀 소통 창구로 이 의원을 찾아간 게 아닌가 싶은데 네. 이 자리에서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결국 나 전 의원이 마이웨이를 택한 것이 아닌가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고요. 사실 좀처럼 풀리지 않는 대통령실과 나 전 의원의 갈등, 뭐 다른 곳에서도 좀 엿보였는데 이 나 전 의원이 취소한 일정 중에 제주도 당원 대산 강연이 있었습니다. 근데 이게 갑자기 취소된 이유에 대해서 이 나 전 의원은 제주도당 측에서 당원 교육을 연기한 게 어떻겠냐라고 먼저 제안을 해서 좀 본인이 취소당했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네. 이 도당 측은 도당에서 도저히 협조할 수 없는 분위기를 나 전 의원 측에서 만들어냈다라면서 이 당원 교육인데 내부에서 잡음을 일으키는 사람이 교육하는 게 맞느냐라는 입장을 내놨다고 합니다. 이 윤심의 선택을 받지 못한 영향이 이 강연 취소까지 이어지는 모습을 저희가 엿볼 수 있었습니다. 자, 강 기자. 어쨌든 이제 나경원 부위원장이 저출산 고령화 사회위원회 부위원장직은 사의 표명을 했어요. 그렇다면 모두가 예상하기로 남은 선택지는 이제 하나밖에 없을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. 바로 이제 당대표 출마인데 맞습니다. 지금 지지율 보면 나 전 의원 지지율이 높은 건 사실이에요. 이런 상황에서 당대표 출마를 선언을 한다. 그렇다면 강력한 후보로 이제 급부상하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 나오긴 하죠. 그렇습니다. 이 때문에 이 말씀하신 그 지지율 둘러싼 이 다양한 분석과 다양한 반응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. 제가 좀 같이 좀 살펴봐 드리면요. 먼저 이 김용태 전 최고위원 반응을 좀 살펴보시겠습니다. 이준석 지도부 이 체제에서 이 최고위원을 지낸 바가 있었죠. 지금이 별의 순간이다라는 표현과 함께 이 당대표 출마를 권유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. 직접 듣고 오시겠습니다. 저는 나경원 전 의원 지금 별의 순간이라고 생각되고요. 아, 별의 순간입니까? 예, 지지율이 깡패잖아요. 아하. 저는 지지층 여론조사에서 굉장히 높은 랭킹을 차지하는 나경원 전 의원을 출마를 못하게 하려고 많은 의원분들께서 언론에 나와서 정말 그런 조리돌림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전 나경원 의원께서 여기에 대해서 더 용기를 내셔야 된다고 생각해요. 듣고 오신 것처럼 격려 의사 밝혔었고요. 이준석 전 대표 역시도 이 골대를 들어 옮기는 것으로 안 되다 보니까 이제는 자기 팀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선수들을 두들겨 패기 시작했다. 이 나 전 의원을 견제하는 친윤계를 비판하는 이 SNS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. 하지만 그런가 하면 지금의 지지율, 이 신기루뿐이라면서 이제 반대되는 의사를 표현하며 일축한 의원도 있었는데요. 이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 표현이 있었습니다. 직접 듣고 오시겠습니다. 지금 신그루 같은 겁니다. 네. 이 지지율은요, 당원들이 등 돌리는 거는 삽시간입니다. 그래서 당원들이 왜 지지를 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. 그러니까 당원들이 이 지지를 철회하는 것도 순식간이거든요. 순간이다. 그래서 예. 저는 그 상식적인 수준에서 국회의원들도 다 생각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. 이 친윤으로 꼽히는 이 유상번 의원 역시 마지막으로 좀 표현을 좀 살펴봐드리면요. 이 2년 전과는 상황이 다르다. 과거 나 전 의원을 지지했던 참모들 역시도 다 떠나갔다. 이 참모 그룹들도 다 떠나갔다며 이 나 전 의원의 이 같은 상황을 비관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분석하기도 했습니다. 네, 여기에 더해서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 같은 경우에는 나 전 의원에게 출마하지 말아달라라는 취지의 호소문을 낭독해서 눈길을 끌었는데요. 이 한나라당 최연소 여성 당대표 출신이고 또 나 전 의원과 서울대 법학과 선배기도 합니다. 그래서 얘기를 하면서 이 대학 시절을 회상하는 내용도 들어있었는데 여기서 좀 울먹하는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. 네. 자, 강 기자. 그럼 다른 후보분들 뭐 상황은 좀 어떤가요? 이 당권 주자들 오늘 좀 총출동 한 자리에 좀 집결하는 모습이 있었는데요. 이 경기도당이 신년 인사회 총출동했었습니다. 이미 출마 선언을 밝힌 이 김기현, 안철수 의원 등 외로도 이 출마 선언을 앞두고 있는 조경태 의원 등까지도 이제 함께 참석을 했는데요. 이 모두 이 주자들 이 당심 경쟁에 나서면서 이 당내의 지지를 호소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.
또 그런가 하면 이 당심은 당심이고 특히 윤심을 밀고 있는 의원이 있죠. 네. 이 바로 김기현 의원인데요. 이 어제는 개소식에서 이 윤 대통령과의 관계를 이 같은 집에 살면서 동거하는 부부와 같은 존재다라고 표현하면서 윤심 어필을 이어가기도 했습니다. 이 내가 윤심의 적임자다, 이 당정 관계에서 협의를 이끌 전문가라는 식으로 표현을 하기도 했었는데요. 이 오늘 신년회에서도 비슷한 결의 발언이 있었습니다. 직접 듣고 오시겠습니다. 선거 끝나고 나니까 이 당원 동지들은 온데간데 없고 갑자기 막 그냥 옆에서 치고 들어오고 날아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동안 고생한 사람들은 뭐냐. 당이 완전히 풍비박산되었을 때도 그리고 당을 많은 사람들이 떠날 때에도 그러나 이 당을 지켜야 된다는 의지와 각오를 가지고 지켜왔던 사람인데 우리도 수도권에서 이길 수 있는 준비를 해야만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. 그렇게 되면 우리는 제가 밤을 새워서 정말 그 국정과제를 인수위원장으로서 만들었는데 그것을 제대로 실행에 옮길 수 있고 네, 이 자리에서 당권 주자들이 모두 모여 있었기 때문에 이 나전 의원의 사퇴 사의 소식에 대한 당권 주자들의 반응도 저희가 좀 들어볼 수 있었는데요. 이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런 행보가 본인이 판단할 문제다라고 말하는가 하면 네. 김기현 의원은 충분히 숙고 끝에 합리적 결정을 할 것이다 라면서 약간은 이 출마 결정을 가능성에 대해서 견제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. 소정수 의원님. 뭐 일단은 나경원 전 의원이 출마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이제 1차 문제겠습니다만 만약에 이제 출마를 한다면 김기현 의원하고 상당히 좀 강하게 붙을 가능성이 있어요. 그러면 제가 두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. 이런 상황에서 지금 나경원 전 의원이 대통령실과 여권 핵심부에게 이렇게 압박을 받는 상황이 됐단 말이죠. 그러면 나경원 전 의원에게 동정표가 쏠릴 수 있을 것이냐. 또 하나는 김기현 의원과 나경원 전 의원이 치고받는다고 한다면 어부지리로 안철수 의원에게 승산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냐. 전 두 가지가 좀 궁금합니다. 첫 번째 동정표 부분은 저는 일정하게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. 지금 이제 이 선거라는 게 제일 중요한 게 구도거든요. 그렇죠. 근데 이번 지금 당대표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의 구도는 친윤이냐 비윤이냐 이렇게 돼 있어요. 그러니까 친윤의 대표주자 김기현 의원과 그에 맞서는 비윤의 대표주자가 그동안에는 유승민 전 의원이었습니다. 그렇죠. 근데 지금 흐름 자체가 묘하게 사실 나경원 전 의원이 이 입장이 저는 상당히 좀 당혹스러울 것 같아요. 원래부터 뭐 본인 입장이 뭐 비윤의 입장은 또 아니었지 않습니까? 네. 그런데 최근에 일련의 정책을 둘러싼 대통령실의 강한 비판 속에서 마치 이제 비윤처럼 돼 버렸어요. 그렇죠. 그리고 이제 퇴로가 없는 상황에 지금 몰렸기 때문에 나오게 된다면 아까 이제 김용태 전 최고위원 얘기도 있었지만은 이준석계라든지 전체적으로 오히려 약간 그동안의 비윤 입장에 있던 쪽까지도 나경원 전 의원을 지원하는 이런 구도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좀 있다. 네. 그래서 김기현 의원과 나경원 전 의원이 일정하게 흡수하는 이런 구도로 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봅니다. 그리고 두 번째 질문 관련해서는 그렇다면 안철수 의원이 어떤 어부지리를 얻을 가능성이 좀 있는 거 아니냐. 저는 최근에 어쨌든 이 구도 측면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딱 친윤이냐 비윤이냐 이 구도가 됐기 때문에 네. 그 속에서 안철수 의원의 존재감이라는 것은 친윤 속에서 김기현 의원의 빛이 가렸어요. 그리고 뭔가 지금 스스로의 아젠다를 만들어가지고 이 판 자체를 안 의원이 주도하고 있는 판이 아닙니다. 네. 그런 상황이어서 어부지리를 얻기는 저는 쉽지 않다. 그리고 이 구도 자체가 당원 중심의 100% 선출이고 결선 투표까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나경원 전 의원이 출마를 결심해서 가게 된다면 김기현 의원과 나경원 전 의원의 이런 구도로 판 자체가 좀 움직일 가능성이 훨씬 더 좀 크지 않나 뭐 그렇게 좀 생각합니다. 자, 조금 전에 이제 우리 기자 설명 중에 한동안 잊혀졌던 단어죠. 별의 순간이 다시 등장을 했습니다. 과연 별의 순간은 누가 잡게 될지 상당히 궁금해집니다.